동사에 to를 붙인 형태, 투부정사라고 하죠. 문장 속에서 쓰이는 모든 형태와 의미를 알아보고 문제로 나왔을 때 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다양한 쓰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사에 to를 써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쓰는 것을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했죠.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원형 투부정사의 기본형입니다.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죠. 그리고 to have pp 형태로 쓰는 투부정사가 있어요. 여기선 완료형 부정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주저리 동사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경우이고요. 수동형 부정사 to 뒤에 bpp 형태로 써서 to 부정사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당하는 의미로 쓰일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부정사의 부정형은 to 동사 원형 앞에, 즉 to 앞에 not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구체적으로 to 부정사의 행위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 to 앞에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를 쓸 경우가 있죠. to가 생략된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사의 기본형, 명사, 형용사, 부사로 문장 속에서 쓰인다고 그랬는데 명사로 쓰이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죠. To use chopsticks is not easy. 자, 여기서 동사는 is라는 것 여러분 바로 보이죠? 그럼 동사 앞에는 뭐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주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그렇습니다. to use가 주어가 되겠죠.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자, 그런데 chopstick은 주어가 아닌 뭐예요? 바로 to 부정사 to use 동사. 원래 use는 동사였잖아요. 근데 명사가 되려고 to를 붙여가지고 명사가 됐지만 use 동사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명사로 쓰이지만 그래서 목적어 chopsticks하고 use의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하고 주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명사적 용법, 주어로 쓰인 거죠. 보통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에 나와 있을 때는 가주어, is를 쓰고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서 진주어라고 하죠.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To use chopsticks 자리에 is를 쓰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It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뭐가? To use chopsticks.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 이때 is를 가주어, 진짜로 주어는 이 문장에 뭐죠? 네, 바로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 진주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내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라고 한다면 to use의 행위자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바로 to 부정사 앞에 for me 하고 전치사 목적격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뒤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to 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명사로 쓰였을 때, 자, 주어 말고 어디에 쓰여요? 그렇죠. 목적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 이건 명사죠. 목적어는 명사를 쓰는 자리니까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쓴 to 부정사를 한번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We can't expect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n a few months. 자, 바로 우리 처음 제목에 나왔던 그 문제이죠. 그래서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뭘? To learn. 배우는 것을. 알게 되는 걸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뭘 알게 되는 거? 외국어를 몇 달 안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걸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to learn 하고 썼어요. 여기에 learning, 동명사. 자, 여러분 동명사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없으면 동명사 편에서 또 한번 다루어 보시면 되고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을 때 동명사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래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따로 있다. 이것은 초급 중급 과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도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동사 뒤에는 to를 쓰고 어떤 동사 뒤에는 동명사를 쓸까 하는 문제죠. 기본 원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to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동사와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to 자체가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죠. 따라서 to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동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즉, 투부정사와 어울리는 동사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데려오는 동사들, 미래지향적 의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동사들이 아래 쭉 나와 있습니다. 원하다, 바라다, 하고 싶다, 희망한다, 예상한다, 부탁한다, 결심한다, 동의한다, 계획한다, 배운다, 필요하다, 약속한다, 거부한다. 이런 동사들은 전부 미래지향적 의미의 동사들입니다. 외워두면 편하겠죠?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네, 기본 의미,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구나, 앞으로 하기를 바라는구나, 앞으로 하고 싶구나, 앞으로 하기를 희망하는구나. 되죠?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첫 글자만 이렇게 저는 중학교 과정에서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www, 해답, head, head죠, head. 그 다음에 ap 붙이면 해답이 되겠네요. 해답. 그 다음 배우는 데 필요한 약속이니까 거부하지 말고 외워. 이렇게 하면 전부 이 단어들에 해당되는 이니셜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쉽게 암기하는 방법 알아보시면 좋고요. 꼭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기본 의미를 알고 충실히 적용시키면 안 외워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잠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투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의미한다. 꼭 기억하시면 앞으로 계속 무엇인가 설명을 이해를 할 때 to가 나왔을 때, ing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to 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명사로 쓰이는 경우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동사 앞에 주어로 쓰인 경우, 두 번째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인 경우, 이번엔 세 번째 주로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인 경우, 주격 보어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경우 이것은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탐이 아기예요. 그럼 Tom is the baby. 탐이 바로 그 아기가 탐이야 라는 의미. 그럼 탐과 the baby는 같은 존재잖아요. 이 두 개를 바꿔볼게요. The baby is Tom. 그 아기가 이름이 탐이야. 바꿔도 똑같죠. 이렇게 비동사 뒤에 보어의 명사가 온다는 것은 주어와 같은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예요. 따라서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보어로 명사가 되었다는 것은 바꾸어도 주어와 앞뒤 자리를 바꿔도 의미가 일치한다는 걸 말하죠. 한번 볼까요? His dream is to be a doctor.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의 꿈 equal to be a doctor. 의사. 바꿔볼게요. To be a doctor. 이것을 주어로 놓아보면 to be a doctor is his dream. 의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야. 어때요? 일치하죠?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것을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보어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 경우 전부 여러분의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맞죠? 자, 예문을 통해 꾸며주는지 볼게요. He needs something cold to drink. 자, to drink, 투부정사 나와 있네요. 이 to drink는 의미가 뭘까요? 그는 필요하다. 시원한 마실 것, 마실 물건, 마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to drink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네요. something은 명사죠.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cold도 여러분 형용사죠. 시원한 것을 필요한다. 시원한 마실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 원래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원래 형용사가 품사로 봤을 때 더 원래잖아요. 그죠? 더 기본이잖아요. 투부정사는 만든 형용사고 cold는 원래부터 형용사였고, 그러니까 원래 품사 우선의 원칙,
그렇죠? 그래서 cold를 something에 더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지 something to drink col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사항 1번이죠. 형용사와 같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형용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그 뒤에 쓴다 였습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예문 하나 더 볼까요?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자, 너는 가지고 있니? 펜을 쓸 펜하고 to write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역시 쓰였어요. 뭘 꾸며주죠? 네, 이렇게 펜 꾸며주고 있습니다. 쓸 펜을 넌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앞에 to drink에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to write 형용사로 쓰인 것 뒤에는 with 하고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꾸며주고 있는 이 펜을 to write이라는 동사와 한번 연결해 볼게요. write, 쓴다라는 것은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with 붙어 있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write, 쓴다라는 것은 펜을 쓰는 게 아니라 펜을 가지고 편지를 쓰거나 엽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해야지 write의 의미가 적절히 연결되기 때문에 with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교해서 위에 drink 볼까요? drink 하면 뒤에 전치사 없이 그냥 바로 물을 마신다, something, 어떤 것을 마신다, 뭐 액체를 마신다, 주스를 마신다, 바로 명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인 투부정사가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수식해주는 명사와 투부정사의 의미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친구가 필요해,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해 했을 때 I need a friend to play 일까요? 아니면 to play with 일까요? 자, 친구를 놀아요? 친구와 함께 놀아요? 친구와 당연히 함께 놀죠. play with friend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to play with 써야 되는 겁니다. I need a friend to play with.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 붙지 않는 경우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전치사를 동반할 때는 꾸며주고 있는 바로 이 명사가 투부정사와 연결시켰을 때 write pen일까, write with pen일까 이런 의미 관계에 의해서 전치사를 쓸까 말까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부사로 쓰인 경우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예문 보세요. I went to the library to study. 나는 갔어요. 도서관에 공부하려고, 공부하기 위하여. 자, to study. 투부정사가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공부하기 위하여 뭘 꾸며줘요? 갔어요. 동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사는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준다.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예문이었습니다.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는 다른 예문입니다. This puzzle is difficult to solve. 자, 이 문제는 풀기에 어려운 문제이다. 풀기에 어려운 to solve. 투부정사가 difficult.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은 하기 위해, 하려고 이런 의미로 주로 해석이 되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은 하기에, 해서, 하다니 이렇게 주로 해석이 됩니다.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일 때는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미에 맞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다른 예문 볼까요? I'm glad to hear many opinions from you. 자, 투부정사 to hear 나와 있네요. 나는 기뻐. 왜? 들어서 기뻐. 자, 기쁜 형용사 꾸며주죠. 그러니까 부사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형용사 바로 앞에 있는 문장 difficult 꾸며줄 때는 의미가 풀기에 어려운 문제다 였는데 이번엔 to hear 듣기에 기쁘다 보다는 들어서 기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형용사 꾸며주는 투부정사 부사가 해석이 된다는 것 또 한번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사로 쓰인 투부정사 예문 하나 더 볼게요. He grew up to be a pilot. 그는 성장해서 비행조종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동사를 꾸며줘서 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성장했다. 이래도 의미가 이상해져. 사람이 성장해서 뭐가 되는 게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 그래도 완전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조종사가 되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나요? 키가 안 커요? 나이를 안 먹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용법으로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성장했다. 이러면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요. 말이 성립이 안 되고 그는 성장을 했는데 결국 커서 어른이 되어서 조종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 결과로 해야 더 맞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사에서 결국 투부정사가 결과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사가 주로 자연 발생적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에요. 뭐 성장한다 또는 자란다 또는 나이를 먹는다 또는 산다. 그래서 살아서 100살이 되었다, 나이를 먹어서 뭐 의사가 되었다, 성장해서 뭐 비행사가 되었다. 이런 경우 결국 뭐뭐 되었다 라는 의미로 결과로 나온다. 이해되시죠? 동사가 자연 발생적으로 커가는 거, 살아가는 거, 성장하는 거 이런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의미가 뭐라고요? 결과. 그래서 결국 투부정사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다. 기억하시면 이제 혼동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엔 투부정사가 기본 형태인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오지 않고 문장 속에 to, have, pp 완료 형태로 나오는 완료형 부정사를 한번 살펴보죠. 예문 보세요. He seems to have learned Spanish. 자, 그 여자는 스페인어를 배운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to learn 이렇게 쓰지 않고 to have learned 이렇게 쓴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to 부정사가 주절에 있는 동사, 즉 seems, 현재형이네요. seems보다 앞선 시제, 더 먼저, 즉 현재보다 앞선 시제면 그 이전 시제라는 거죠. 과거가 되겠네요. 즉 스페인어를 과거에 배운 것 같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형태로, 같은 의미의 다른 형태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seem 동사는 it seems that 절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t seems that. 자, 뭐인 것 같아요? She learned Spanish. 그 여자가 learned. 네, 딱 보이죠? 과거에 스페인어를 배운 것 같다. 라는 의미가 딱 나옵니다. 이 절을 바로 투부정사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대절을 투부정사 형태로 쓴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문장 속에 to have pp 기본형이 아닌 완료형 부정사가 나오면 그것은 앞에 있는 동사, 주절의 동사 또는 본동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보다 이전에 앞서서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 현재면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면 대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완료형 부정사와 단순 부정사 의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e seems to have had lots of books. 자, 완료 부정사. 그 여자는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주절의 동사 현재보다 앞선 시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럼 단순 시제 She seems to have lots of books.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는 지금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차이가 있죠? 과거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단순 부정사는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점을 의미하고 완료형 부정사는 주절의 동사보다 그 이전 한 시제 앞선 시제의 일을 의미한다. 차이를 명확히 이제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to 부정사를 수동 형태로 썼을 때, to be, pp 형태로 썼을 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뭐 볼까요? He wants to be forgotten. 그는 잊혀지기를 원한다. 뒤에 행위자 by her까지 쓰면 더 정확해지죠. 그녀에 의해 그는 잊혀지기를 원한다. 즉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당하게 되는 의미를 투부정사에서 나타낼 수 있다. 동사에서만 그러니까 수동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 가지고 문장, 목적어나 보어에서도 수동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 문장 만약에 그는 그녀에 의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여기에 not을 쓰면 되겠네요.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수동형 부정사와 단순 부정사 의미 차이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비교해보기 아래 문장 보세요. She wants to forget him. 그녀는 원해요. 뭘 원해요? 있는 것을. 자, 행위자가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있는 것을 원한다. him, 그를 있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위에 좀 전에 봤던 문장 He wants, 그가 원한다. To be forgotten, 잊혀지는 것을 원한다. 그럼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가 아니죠. 자, 이렇게 행위자가 주어가 아닐 때 투부정사 수동형으로 당하는 입장으로 의미를 표현할 때는 to be, pp 수동형 부정사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정형. 자,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여기 not, 없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한번 보세요. Tommy wants to be forgotten by them. Tommy는 원해요. 그들에 의해 잊혀지게 되는 것을 원해요. 이런 의미죠. 그런데 not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잊혀지게 되지 않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투부정사의 부정형입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정형이 동사의 부정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He wants not to be forgotten by them. 그는 그들에 의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가 원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기를. 라는 투부정사의 부정형 문장과 He doesn't want to be forgotten by them. 투부정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번엔 동사를 부정해버렸어요. 이럴 때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그는 그들에 의해 잊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의미가 살짝 다르죠? 그들에 의해, 위의 것은 그들에 의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이 잊지 않고 있는 거,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는 그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들이 있는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자,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이렇게 의미가 투부정사를 부정했을 때와 동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 동사를 부정한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이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 의미가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살짝 다른 의미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 조금 이런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투부정사를 부정하면 잊혀지게 되지 않기를 그는 원한다. 그 다음 동사를 부정하면 즉 부정문을 쓰면 그는 원치 않는다. 그들에 의해 잊혀지는 것을. 연결이 되시죠? 자, 여러분 문장 속에서 의미상 주어란 무엇일까요? 그럼 먼저 앞에 거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투부정사가 동사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명사적 용법 있죠? 자, 예문 보세요. To eat lots of vegetables is important.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중요하다. 그럴 때 먹는 것이라는 명사가 없으니까 동사 eat에서 빌려와서 명사화 시켜서 주어가 되었죠. 그런데 이 주어를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그대로 두지 않고 it 가주어로 써서 투부정사 주어는 뒤로 보내어 쓴다. 주로. 그래서 it을 우리는 가주어 뒤에 나와 있는 to eat lots of vegetables 이 부분을 진주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중요해요. 많은 야채를 먹는 것은 에서 이 먹는 것이라는 투부정사 주어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우리가 또는 내가 또는 너가 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이 행위자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문장의 주어는 아니에요. 문장의 주어는 뭐였어요? 네, 가주어 it도 있고 그 다음 to it 진주어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행위자 to it, 투부정사의 행위자 먹는 것이라는 행위자는 뭐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문장의 주어는 아니에요. 의미상 뜻만 주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전치사 for 사용하여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목적격으로 표현하여 씁니다. 즉, 내가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It is important for me to eat lots of vegetables.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 됐죠? 자, 우리는 앞 페이지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for 목적격으로 쓴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구체적 행위자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for 목적격을 쓰지 않고 of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일까요? 예문을 보세요. To say so is kind.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한 거야 라고 주어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to say so 주어였어요. 그런데 to 부정사가 이렇게 주어에 빵 나와 있으면 너무나 격식을 차려서 어색한 문장처럼 보인다. 그래서 영미인들은 가주어 it을 쓴다고 그랬죠? It is kind to say so. 이제 가주어 진주어로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어요. 이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쓰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한 거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for you to say so, it is kind for you to say so 이렇게 쓸까요?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of you를 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of를 쓰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특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of를 씁니다. 나머지는 for 쓰면 돼요. 그러니까 for 쓰는 경우가 더 많겠죠. of 쓰는 경우보다는 사람의 성격, kind, 친절한 것은 사람의 성격이죠. 그래서 it is kind of you to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친절하군요. 라는 의미상 주어가 있는 투부정사 문장이 되었습니다.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었죠? 영어 문장 속에서 동사 위치가 아닌데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문을 보죠. Mom made Mary clean her room. 엄마는 하게 했어요. 하게 만들었어요. Mary가 Mary를 clean, 청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녀의 방을. 자, 이 문장 보시면 Mom이 주어, made 동사, Mary 목적어, clean 목적어 뒤에 뭐죠? 목적격 보어. Mary가 clean 청소하는 거죠.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니까 이 clean은 동사 위치가 아니에요. 동사는 made죠. 그럼 동사가 아닌 곳에 동사를 쓸 때는 앞에 to를 붙이거나 뒤에 ing 붙이거나 뭐 ed 붙이거나 이런 뭔가 형태를 좀 바꿔서 쓰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동사를 그냥 써놓았죠. 그럼 이 clean 동사는 뭘까요? 네, 바로 앞에 to가 생략된 to 부정사가 없는 부정사, 즉 원형 부정사입니다. to가 없는 부정사, 원형 부정사. 그럼 왜 여기서는 원형 부정사를 썼을까요? 자, 외워서 여러분 써도 되지만 뭐일 때 동사가 made와 같은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 to 생략하고 쓴다.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이해를 하고 외워도 외우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유용하겠죠. 의미 풀이할 때도 좋고요.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알아볼게요. to 부정사를 쓴다는 것은 우리 앞 페이지에서 to 부정사가 어떤 의미와 어울린다고 그랬죠? 네,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made와 같은 사역 동사는 의미가 뭐죠? 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도록 시키고 지금 뭐 하게 만들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게 시킨다는 것은
미래 의미보다는 뭐예요? 지금 바로 했으면 하는 의미가 강한 거죠. 미래성이 아니라 뭐예요? 즉시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현장성이 속에 확 들어있어요. 따라서 to를 쓰게 되면 좀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to를 생략해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뭐다? 현장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원형 부정사를 쓰는 이유 아셨죠?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호에. 자, 그럼 이제 지각동사 예문 한번 볼까요? Tom saw his sister clean her room. 탐은 보았어요. 그의 여동생이 청소하는 것을, 그녀의 방 청소하는 것을. 이것도 현장성이에요. 바로 탐이 여동생 청소하는 걸 쫙 봤어요. 즉시성,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성 의미를 나타내는 to clean 하지 않고 clean 원형 부정사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일 때 동사가 오형식의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각동사일 때는 현장성이 있는 것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의미까지도 있어요. 청소하고 있는 진행 중인 것을 봤어요. 이렇게 해도 의미가 너무나 자연스럽죠. 따라서 clean 이 자리에 cleaning 하고 현재 분사를 써도 됩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cleaning 쓸 수도 있다. 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문장에서 이번엔 의문사 뒤에 바로 to 부정사를 써서 축약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아래 예문을 보세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그럼 의미가 뭐예요? 난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무엇을 내가 should do 해야 하는지,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죠. 자, 이때 I don't know, I와 뒤에 what I 할 때 I가 두 번 동시에 나오죠. 그럼 요거 두 번 나오니까 싹 지워버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요? 내가 의미가 통하죠. 그리고 주어가 없으니까 조동사 should도 없애버리고 동사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주어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하는 곳에 동사를 쓸 때는 대부분 뭘 쓴다? to 쓴다. 그래서 주어와 should를 없애버리고 바로 이 자리에 to를 써버리면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난 모르겠어. 이런 의미예요. 근데 줄여서 뭘 해야 하는지 난 모르겠어. 뭐뭐 해야 하는지 뭐뭐 해야 할지란 의미가 의문사 to 부정사 축약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타야 할지 모르겠어. 자, 내가 어떤 것을 타야만 하는지 모르겠어. 줄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이라는 의문사 to 부정사 쓰면 되겠죠. which to ride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떤 것을 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언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언제 의문사 뭐예요? when 쓰고 가다 동사 써서 when to go 언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어디 의문사 where 쓰고 가다 동사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 다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 의문사 어떻게 how 사용하다 동사 use 쓰면 how to use 이렇게 쓰면 어떻게 그걸 사용해야 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문사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지란 의미로 쓰이고 축약형으로 그 숨은 의미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이런 의미다. 그래서 주어와 should가 생략되고 to 부정사로 의문사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썼다라고 보면 되죠. 의미는 뭐뭐 해야 할지, 뭐뭐 해야 하는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y to 부정사는 쓰지 않는다는 거, 의문사 y에는 to 부정사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의문사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해야 할지,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언제 뭐뭐 해야 할지, 어디로 뭐뭐 해야 할지,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목적어로 쓰였죠? 이렇게 명사로 쓰입니다. 의문사 to 부정사가 명사, 목적어.
to 부정사가 포함된 관용적 표현 한번 알아볼까요? 관용적 표현이란 의미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나 특별한 의미를 표현하는 게 관용적 표현이다. 이디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이디엄 속에 to 부정사가 들어간 이디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대부분 앞에 부사나 형용사나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결합되어서 새롭고 또는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to, 너무란 의미죠. 보통 부정의 의미로 쓸 때 to를 씁니다. 그리고 형용사, to 형용사, 그 다음 뒤에 to 부정사 나와요. to 부정사니까 뭐예요? to 동사원형. 앞에 to와 이 to 부정사의 to는 다르죠. 그래서 to. 의미가 어떻게 돼요? 네, to 부정사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너무 형용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너무 형용사에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부정의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문의 의미 한번 볼까요? It is too heavy for me to let it alone. 그건 너무 무거워서 내가 혼자 들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을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t is so heavy that I can't lift it alone. So, 너무 형용사해요. 그래서 어때요? I can't, 부정이죠? 내가 lift, 들 수가 없어요. it alone, 혼자서. 따라서 to 형용사, to 동사는 부정의 의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라는 to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됐죠? 이번엔 형용사를 먼저 쓰고요. 형용사 다음에 enough to 동사, 이렇게 to 부정사 관용적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to 부정사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형용사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he is strong enough to lift it alone. 그는 그것을 혼자 들 수 있을 만큼, to 부정사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 바꿨으면 he is so strong that he can lift it alone. 자, so 형용사,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그는 들 수 있어요. he can. 이번엔 능동이네요. 할 수 있는 거네요. lift,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혼자서. 자, 정리하면 형용사 enough to 동사 이렇게 쓰면 so 형용사 that 주어 can,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순서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to 형용사, to 동사 순서와 형용사 enough to 동사 순서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순서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죠? 자, 다음은 seems 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인데요. seems to 동사 이렇게 쓰면 동사인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의미가 전달됩니다. 예문 보세요. She seems to care about the people around her. 자, 그녀는 배려하는 것 같다. care한 배려하다, 신경 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배려하는 것 같다, 신경 쓰는 것 같다. 누구를? About the people around her.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절로, 대절로 쓸 수 있어요. It seems that she cares about the people around her. 이렇게 seems 다음에 that 접속사를 쓰고요. 다음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바로 동사 cares 나온 거예요. 왜요? 앞에 seems가 있으니까. 그래서 it seems that she cares about the people around her. 그러면 그 여자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다. 의미가 똑같아져요. 다음 또 자주 쓰이는 to 부정사가 포함된 관용적 표현인데요. happen이라는 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우연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I happened to see BTS on the streets of Gangnam. 그러면 나는 우연히 see 했어요. 즉 우연히 보았어요. 누구를? BTS를 강남의 길거리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도 대절로 표현할 수 있어요. It happened 다음에 대절로 that I saw BTS on the streets of Gangnam. 나는 우연히 BTS를 강남에서 보았어요. 이런 의미로 똑같습니다. 직역하면
우연히였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연히 발생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내가 BTS를 보았어요. 강남의 길거리에서 이런 뜻입니다. 쭉 연결하면 내가 강남의 길거리에서 BTS를 우연히 보았어요. 의미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관용적 표현도 잘 기억했다가 쓰거나 또는 해석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I promised to send him a postcard. 자, 위치상으로 뭐예요? 주어 I promised, 동사 나는 약속했어요. 그 다음 목적어 위치입니다. 자, 목적어에 동사 send 보내다의 ing 형태와 to 형태 두 가지 다 쓸 수 있죠? 동명사, 명사 또는 투부정사, 명사, 목적어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의미상 한번 볼까요? 약속했어요. 앞으로 보내겠다고 미래 의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뭐 쓴다? to 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I promised to send him a postcard 라고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설 볼까요? 네,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목적어이고 의미상으로는 promised,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의미가 들어있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정답은 to send 그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미래지향적 동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즉 외우고 있다면 이 문제는 보는 즉시 풀 수 있을 거예요. 미래지향적 의미 동사들 어떻게 돼요? www 해답 배필약 거에서 배필약 약속 promise 여기 promise to 부정사 써야 한다. 바로 나오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적절한 문장을 고르세요. 틀린 부분을 찾아서 지우면 되겠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He claimed to see a ghost last night. 그는 주장했어요. 본다고 지난밤 귀신을. 그는 지난밤 귀신을 본다고 주장했어요. to see 그러면 뭐예요? to 부정사의 단순 형태이니까 주절의 동사와 시점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가 주장하는 시점, 과거인데 과거 그 시점과 귀신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을 보면서 막 주장한 거예요. 의미가 맞을까요? 어색하죠? 귀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 귀신 봤어 라고 주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투부정사 뭐예요? 완료형 부정사였습니다. To have seen a ghost last night 이렇게 써야 하겠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I want my brother to not fail the test. 나는 내 동생이 시험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 나올 수 있고, 그죠? 다음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not이 들어가 있어요. 틀렸네요, 그죠?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투부정사 to 앞에 써서 not to fail the test 이렇게 써야 되겠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He made us to clean our classroom. 그는 하게 했어요. 우리가 청소하게 했어요. 우리의 교실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 썼네요. 자, 그런데 동사가 made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에는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를 쓴다. 틀렸죠? 네 번째 예문입니다. It was his dream become a chef. 그의 꿈이었어요. chef, 요리사가 되는 것이, 주방장이 되는 것이. 자, 이 문장은 아마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의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럼 his dream was to become a chef 라는 문장을 가주어 it을 써서 it was his dream 하고 진주어
to become a chef 하고 뒤로 진주어를 투부정사 진주어를 보낸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become하고 원형 부정사가 여기 느닷없이 동사가 앞에 여기 was 있는데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마지막 보기. It's too hard for us to read the book. 너무 힘들어요. to 형용사 나왔네요. 그 다음 for us to 부정사 나왔네요. to 형용사, to 동사 뭐라 그랬죠? to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 중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란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 책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읽을 수 없다란 의미로 쓰였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적절한 표현 5번이었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 아래 이렇게 설명 쭉 정답, 고친 정답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모든 형태의 to 부정사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to 부정사를 꼭 써야 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동사에 ing 붙인 형태나 동사에 ed 붙인 형태나 동사 앞에 to 붙인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